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구국과 호국과 한국의 기적의 가운데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이번 태극기 집회에 희생당하신 열사를 위해서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념! 바로 다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식적 유세를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 당대표이신 권형애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 정말 참혹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더욱더 결기와 애국심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오늘 우리 새누리당 후보 조원진 후보의 단순한 유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결의를 이곳에서 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1998년 이 서울구치소와 맺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악랄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저 안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 다시 친북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으로 그 국민에게 속죄하고자 발복 자살을 기도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바로 3일 만에 이 구치소로 끌려왔습니다. 저를 연호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호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6시간에 걸친 봉합수술을 마치고 몸에 꽂은 주사기를 뽑기도 전에 무조건 이 구치소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구치소에서 2년 2개월, 요 옆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2년 1개월, 도합 4년 3개월 동안을 저는 이 서울구치소와 안양지역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이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는 역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들도 이곳에 왔었고, 저거 와 있는 동안에 저거 안기부당을 할 때 잡아넣었던 간첩들과 함께 이 지역에 있었다는 참혹한 현실을 여러분들 한번 되새어 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재판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는 중에 제가 집어넣었던 30년, 20년 간첩 활동을 했던 그자들이 먼저 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여기에는 국고법 위반자 또 아니면은 참혹한 살인죄를 저지른 자까지 왜 우리 대통령이 여기에 계셔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정치 보복 또는 근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좌익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정권만 잡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우익 보수 애국 세력들을 이 감옥에 넣는 이 악순환은 우리 조원진 후보를 통해서 이제 정리돼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 조원진, 조원진, 조원진. 네, 세 번까지만 하기로 우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비정상이 정상화가 돼야 하고 법치가 바로 서야 되고 정말 이곳에서
저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잡범들과 함께 계실 저 박근혜 대통령, 제가 이곳에 있을 때 2년 동안의 겨울을 지나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 사정과 조금은 달라졌는지 몰라도 한겨울에는 볼펜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할 때 그 볼펜이 얼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저희는 4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 국가를 보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을 엄동설화를 거쳐서 발이 동동 부어 터지는 것을 굴려가면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절규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청 앞 광장 대한문에서의 외침이 이곳 구치소에까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원하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가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한때 생겼다가 없어지는 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켜지고 태극기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비 보수 안 됩니다. 확실한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지도자를, 이 조원진 후보를 발견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국군이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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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필요하지만은 저 첫 번째 자격은 확실하게 안보를 제1의 기조로 삼고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보에 관한 한, 국방에 관한 한, 제가 이 마지막 저의 인생을 모두 바쳐서 이 조원진 후보를 보필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맹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아닙니다. 이 어떤 장소에 가든 우리 후보님 외에는 누구의 이름도 연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따라 마음을 울리는 권영애 국민대표의 연사입니다. 자, 오늘 이 집회가 우리가 정말 참혹한 유세입니다. 구치소 앞에서 있는 이만큼 정당 유세로 하면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노래도 불러야 하고 또 로고송도 나와야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서 그와 같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맞느냐,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북도도 와서 그분을 용기를 이렇게 말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 분분합니다.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사실은 헷갈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명심하셔서 무엇보다도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듣지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심령으로 이미 우리는 교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태극기 집회가 어디에 가서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혹시나 우리가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법적인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오해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 후보님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밝혀졌습니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달을 거두러 오리로다.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아스팔트에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렸는데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이라는 달을 거두었습니다. 새누리당 기호 6번 대통령 후보님 누구? 만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살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살릴 분이 누구십니까? 함께 외쳐주세요. 여러분 아까 배우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미용 대표가 자, 여러분. 귀여운 조원진이라고 새겨져 있는 아까 모자를 배우신 거. 쓰고 자, 시작! 올라왔네요. 1, 다시 시작! 1, 2, 3, 4, 5. 다 네, 이기고 외쳐주세요. 진정한 대통령 되실 분이 누구십니까?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제가 TV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핵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의지로 통진당을 없애고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북한 고립작전 시작했는데 종북 좌파들이 이 부분에 두려움을 가져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목 놓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목 놓아 불러봅시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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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고, 더 이상 울지 말자고, 더 이상 분노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도 저는 오늘 대통령께 큰절 인사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다고 뇌물죄로 제3자 뇌물죄로 최소원과 경제공동체로 이렇게 엮으려고 했는데 5개월 동안 이영렬 특수본 박영수 특검 아무리 조사해도 박근혜 대통령 10원 한 푼 먹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또 체제전복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기소되는 것이 정말로 진실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엮어서 구속시킨 것은 좌파 정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좌파 정권, 종북 좌파 등에 고있는 문재인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이 역사의 죄를,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구속 기소시킨 이 역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금 몸무게가 엄청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검찰총장은 제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건강이 어떻게 상황인지 그것을 발표해줘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은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없으면은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거짓을 밝혀내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분하셨으면은 아무도 면회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잘못된 검찰과 저 잘못된 이 대통령을 엮어놓은 놈들한테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이제 여러분들 저를 TV에 내보내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제 분명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주사파와 통진당 잔당들, 정교조, 민노총, 친북, 좌파단체들 내의해서 역겨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아들들이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하고 고장숙 여사와 그 자식들이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 감옥에 넣어놓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시키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을 억지로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 신변에 무슨 일이 난다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총을 달라. 오늘은 좋은 짓 구호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구호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문시울이 계속해서 곱게 물들어져 계십니다. 수천억 비자금 가지고 수백억 돈들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비 쓸 돈 없어서 삼성동 집한 거 아시죠?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삼성동 찾아뵙고 사죄 오신 그 다음날 말씀드렸어요. 이 거짓은 저 조은진이가 밝혀드릴 테니까 이겨나셔야 합니다. 박근혜!
꺾이지 않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절대 저들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박근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가게 한 놈들, 또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뒤에서 갈구준 배신자들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대한 역사의 순간에, 이 중대한 우리가 역사의 죄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태극기 밑으로, 태극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 연호를 마음껏 해봅시다. 여러분, 대통령께서도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식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굶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버텨 주셔야지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실을 찾고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했다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는 거짓에 굴종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이기기 위해서 탈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배신자 유승민하고 같이 하겠다고 단일화 얘기하는데 그 이름에서 조은진이는 빼주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들하고는 같이 정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이 배신자당하고 합치면은 한국당 또한 배신자당이다.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배신자하고 합치면은 홍준표 또한 배신자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울면서 그렇게 김무성 유승민한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만큼은 막아달라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테니까 대통령 탄핵만큼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대통령 배신하고 등 뒤에서 갈고 잤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유승민 TV토론 나오고 언론방송 나오고 몇 개월 동안을 계속 해줬는데도 10% 안 나온다는 것은 벌써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보수 우파들은 이제 누군가를 내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을 다시 되돌리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새로운 내국통집으로 돌아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조작됐고 업무됐고 기획됐고 5개월간에 걸친 마녀사냥 편파방송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TV토론에서 일주일만 50대 50 공정방송해달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을 알게 되고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든 것은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도전하는 자들한테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모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로서 지켜왔던 이 자유민주주의, 이제 틈새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살게 된다면은 여기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 종북 좌파들이 계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습니다. 이것이 실체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 보고는 울지 마시라고, 눈물 흘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만큼은 우리 시큰 웁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만 없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안 되셨을 텐데, 이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밖에 두고는 좌파 정권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저들의 생각대로 좌파 정권 만들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저 구치소를 향해서 제가 선창을 하면 잘 들으시고 힘차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잘 들으시고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조원진 후보가 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기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반드시 조원진 후보와 대국 국민들이 이겨서 반드시 명예 회복시켜 통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돌아서 주실랍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에 오신 다음날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한국당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몇 사람이라도 선도로 대통령 뜻을 따라서 나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저 혼자 나왔지만은 제가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투쟁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만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석방되시고 무죄 받으실 때까지 우리의 이 태극기의 투쟁은 그때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권영애 장관님 사모님이 직접 차 몰고 전국을 다 오세요. 우리 정미용 우리 대표님 전국에 다 와서 다 목이 쉬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절규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화돼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촬영한 중국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북한군 창건일로 핵실험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중국의 북중 접경 지역엔 최고 경계태세가 발령돼 20만 병력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무장경찰은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진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동북부 북중 국경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길목마다 평소에는 없던 무장경찰이 배치됐고 검문이 삼엄해졌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자 따로 차를 이동시켜 신문합니다. 这边我们现在有事儿有任务，这是外国人是不行。为什么不让进呢？而且现在说实话，现在正是敏感时期，肯定不行，因为我们。 북한군 창건일을 전후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북한 쪽 접근은 불가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인은 어떤 이유도 아예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韩国人、日本人，说实话，韩国人、日本人，这是美国人，这是
相当敏感的东西，特别是敏感的人在敏感的渠道这儿肯定是不行。 이런 검문 검색 강화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접하고 있는 북중 국경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 관할 중국 북부 전구의 경계 수위가 1급 전비태세로 강화됐고 병력 20만 명이 긴급 출동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급 태세는 전쟁 발발 직전 단계입니다. 지난해 북한 핵실험 때 지진 현상을 경험했던 연길 시민들. 일단 오늘을 무사히 넘겼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因为它的技术有可能没有达标，如果要造成核泄漏的话，那就污染的面积会非常大。 그동안 지진 대피 훈련과 방사능 오염 제거 훈련도 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방사능 피해는 물론 백두산 화산 폭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중 접경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곳 중국 주민들도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는 최근 북한 평양의 주유소가 유류 판매를 줄이거나 휴업한 곳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원유 공급을 일부 제한했는지 아니면 추가 대북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환95 특파원은 평양의 주유소가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단 주유소는 외교 차량에만 기름을 팔고 있고 칠성 주유소와 고려항공 주유소는 배급표가 있어야 주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틀 전까지 정상 영업 중이던 대성 주유소는 아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환구망은 새로운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주유소의 비축분도 거의 떨어진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차원에서 북한의 일부 원유 공급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0%를 중국 쪽에 의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군사뿐 아니라 민생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한 SNS에는 북한이 중국의 제재에 대비해 유류를 비축하고 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제재든 제재를 의식한 북한의 조치든 중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도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都能保持冷静克制，不要采取使局势紧张升级的举动。 북한에서 소비되는 석유 대부분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압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군 창건일인 오늘 북한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대신 장사정포를 동원해 대규모 화력 훈련을 벌였습니다. 일단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2, 3일이 중대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가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포병부대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북한은 군 창건일 당일 강원도 원산에서 김정은 지휘 아래 대규모 화력 훈련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나 대규모 화력 훈련을 벌이며 남침까지 위협했던 김정은이 이번에도 재래식 무기로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핵위협성 말폭탄은 계속 쏟아냈습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플루토늄이 변하기 때문에 핵실험의 물리적 시한은 2, 3일 정도 남은 것으로 핵 전문가는 추산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핵실험 준비에 들어간 수백억 원을 날리는 데다 김정은의 지도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4주가 지나면은 분해 해체한 다음에 재조립하고 지도자로 볼 때는 이제 지도력이 좀 약해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막판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죠. 또 지난해도 상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던 만큼 이번 핵실험이 무산되면 하반기에 또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 등에 대해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겐 더 강력한 추가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 북핵 문제를 실질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젠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real threat to the world, whether we want to talk about it or not. North Korea is a big world problem, and it's a problem we have to finally solve. People have put blindfolds on for decades, and now it's time to solve the problem. 이어서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더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일본, 중국 정상과 북핵 공조를 다진 데 이어 유엔을 통한 2중, 3중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헤일리 유엔 대사는 북한이 추가 무력 도발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내일은 상원의원 전원을 초청해서 대북정책 브리핑을 합니다. 상원의원이 모두 백악관으로 가서 현안 브리핑을 듣는 건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말까지 북한이 핵폭탄 50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으려고 초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정부와 의회, 국제사회까지 동참해서 고삐를 바짝 당기는 가운데 북한의 향후 행보에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오늘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입니다. 미시간함은 역시 한반도 해역에 진입한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고강도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미시간함이 서서히 항구로 들어옵니다. 길이 170m, 배수량 18,000톤짜리 초대형 잠수함 접안을 위해 예인선 2척이 동원됐습니다. 최대 시속 46km, 최대 잠수 깊이가 240m에 이르는 세계 최대 잠수함 중 하나로 사거리 1,600km의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석 달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해 좀처럼 물 위로 부상하지 않는 미시간함이 북한군 창건일에 맞춰 우리 해군기지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승조원 휴식 그리고 군수 적재차 입항 예정이고 미측 일정에 따라서 차후에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 보급을 입항 이후로 들었지만 미시간함은 조만간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칼빈슨함과 우리 해군의 고강도 해상연합훈련이 동해에서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군 관계자는 미시간함도 이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해군은 오늘도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해 서해에서 함포실 사격 훈련과 북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미일 육자회담 실무수석 대표들이 도쿄에서 만나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육자회담 대표는 이와는 별개로 일본을 방문하는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북한군 창건일, 도쿄에서 자리를 함께한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북한에 유례 없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경우에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대북 공동 제재, 그리고 국가별 독자 제재 외에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육자회담 참여국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진전된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at length the role of China. We believe China has a very, very important role to play. 이런 가운데 오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나흘 일정으로 오늘 일본에 입국해 그 역할이 주목됩니다.